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타이칸은 포르쉐의 첫 번째 전기차죠. 다른 회사들처럼 포르쉐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박스터, 카이엔에 이어서 타이칸이 포르쉐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친환경 시대를 맞아서 포르쉐의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칸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과 부품을 좀 공유를 하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 개발된 차종이죠. J1 플랫폼은 현재로서는 포르쉐에만 공유를 하고요. 이 플랫폼은 앞으로 나올 아우디의 이트론 GT도 공유를 합니다. 타이칸의 전신은 2015년에 공개됐던 미션 E 컨셉트죠. 미션 E를 내놓으면서 포르쉐가 새 전기차를 예고를 했는데 4년 후에 그 양산형인 타이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타이칸은 터키어로 활기찬 젊은 말이라고 합니다. 타이칸의 라인업은 내연기관과 비슷해요. 4S와 터보, 터보 S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이번 월드 로드쇼에는 터보와 터보 S를 번갈아서 시승을 하게 됩니다. 타이칸이 포르쉐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장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포르쉐와 디자인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좀 생소할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아래쪽의 그 디자인은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물론 기존 차들 대비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헤드램프에 제공된 이 4포인트 주간등은 최근에 포르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이죠.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4도어 세단인데 차가 넓고 낮아서 그런지 고성능 세단이라기보다는 좀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파나메라와 비교해서도 보니 끝쪽의 그 높이가 더 낮아 보이네요. 타이칸은 전고가 낮아서 실제보다 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큰 차죠. 현재까지 매칭되는 경쟁 모델은 테슬라 모델 S가 있는데 두 차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차가 전장과 전폭이 거의 비슷하고요. 반면에 전고는 타이칸이 두드러지게 낮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모델 S가 조금 더 길고요. 파나메라와 비교해보면 전장은 짧고 전폭은 더 넓고 휠베이스는 더 짧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비율 면에서 좀 더 스포티한 실루엣이 나오죠. 타이칸은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양쪽 모두에 충전 소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AC, 다른 한쪽은 AC와 DC 겸용입니다. 전기차에서 이렇게 충전 소켓이 두 개가 있는 거는 타이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면은 헤드램프 아래쪽의 디자인이 좀 복잡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심플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넓은 전폭이 좀 더 두드러지는데 이건 아무래도 붉어져 나온 그 리어 팬더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헤드램프처럼 테일램프도 좀 가늘게 디자인을 했고요. 요즘의 트렌드대로 양쪽으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타이칸은 색깔마다 인상이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메인 컬러인 하얀색은 뭔가 좀 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생각보다 파란색은 하얀색보다 좀 더 강인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차마다 사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탔던 차는 타이어가 구디어 이글 F1이었습니다. 참고로 터보와 터보 S는 모터는 동일한데 터보 S의 경우 앞쪽에 더 큰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실내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포르쉐를 연상케 하는데 새로운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이 차가 새 플랫폼에 지금 처음 나온 차잖아요. 첫 전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도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시보드의 수평적인 라인은 파나메라를 좀 연상시키게 하는데 그 아래쪽의 디자인은 꽤 많이 달라요. 모니터뿐만 아니라 계기판 그리고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장재는 다른 포르쉐가 그렇듯이 차 가격 대비해서 좀 딱딱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쪽에는 보통 이제 우레탄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 좀 푹신푹신한. 근데 뭐 파나메라처럼 이 차도 좀 이렇게 딱딱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이 월드 로드쇼에서 번갈아서 파나메라와 마칸을 타봤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쓰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광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911보다 더 시각적으로 또는 촉각적으로도 좋습니다. 대시보드는 앞쪽으로 쭉 뻗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 차가 배터리가 밑에 깔리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시야는 꽤 좋습니다. 모니터가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닌데 이게 좌우 또는 상하의 그 베젤이 작기 때문에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가 아주 작다는 느낌 안 들어요. 충분히 눈에 좀 잘 들어온 사이즈입니다. 근데 모니터가 위치가 조금 낮게 느껴져요. 이게 계기판과 밑에 있기도 하지만 요즘엔 모니터와 계기판이 거의 일자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다르죠. 거기다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서 이 모니터를 좀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 차가 지금 국내 인증이 아직 안 돼서 독일에서 바로 수입을 해온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메뉴가 이제 국내 사양은 아니죠. 이게 홈 화면이고 여기서 이 자동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제 주행과 관련된 그런 메뉴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나 셰시, 레벨, 그러니까 차 높이죠. 그리고 회생제동, 여기서는 일렉트릭 사운드, 그러니까 가상 사운드
온과 오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ADAS 메뉴가 나오는데,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액티브 레인 키핑, 차로 중앙 잡고 가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근데 국내 사양에 포함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 차징 세팅, 이걸 누르면은 타이머와 프로필, 프리쿨, 이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시트 메뉴인데, 드라이버 시트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히팅 밸런스를 여기서 등받이와 이 방석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픽은 다르지만 폭스바겐 아우디가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비클 세팅이 나오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모드고요. 화질은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그 아우디 S8의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 갖고 이 타이칸의 후방 카메라 화질이 꽤 좋아 보이네요. 지금 여기에 카메라 표시가 되게 많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돌려서 360도로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이런 이제 360도 기능이 많은데 또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보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선명하긴 합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다른 차들의 이 가운데 위치한 송풍구 치고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 기존의 포르쉐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고요. 다른 송풍구와 다르게 이 좌우 송풍구 방향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 파나메라처럼 디지털로 처리를 합니다. 파나메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풍구 바람 방향 좌우 이동하는 걸 디지털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타이칸에도 적용이 됐네요.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뒤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요런 이 테두리 쪽에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표면이 거칩니다. 포르쉐는 아우디처럼 듀얼 모니터 타입이죠. 근데 아우디는 물론 다른 차들 대비해서 실내에 앉으면은 액정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옵션으로 저쪽에도 그 페라리처럼 저기도 액정이 표시가 되거든요. 동승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계기판도 다른 차들도 좀 크고, 그래도 실내에 앉으면 다른 차들 대비 좀 액정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좀 미래적인 느낌도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액정이 많기 때문에 물리 버튼이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물리 버튼이 최소화된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모니터라든가 이 센터 패시아 이 밑에 있는 그 모니터 주변에도 물리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액정은 저 위에 모니터와 그 터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터치 스크린인데, 이 밑에 쪽은 최근에 폭스바겐 아우디처럼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살짝 눌러야 돼요. 물리 버튼 같은 감각으로. 여기에는 주로 공주양지 관련 메뉴가 뜨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양쪽의 듀얼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풍도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양쪽에 AC/DC 그 플러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쪽 트렁크, 뒤쪽 트렁크 전동으로 열 수가 있죠. 컵홀더는 앞뒤로 하나씩 있고요. 이 날개에 적용된 플라스틱도 그 느낌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 커버에 비해서 그 용량 자체는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콘솔 박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 서 있네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콘솔 박스 이렇게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차 안 서 있어요. 이 정도가 됩니다. 운전대도 전형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입니다. 차 크기 대비해서 이 림의 사이즈가 좀 작고요. 그 림의 두께도 조금 얇은 편이에요. 오늘 타본 뭐 파나메라나 마칸 등의 림 굵기가 좀 대체로 얇은데, 그 차들보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이 차 크기 생각을 하면은 그 림의 굵기가 조금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감각은 좋고요. 그리고 스포크의 디자인이나 버튼은 911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디자인이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적용된 플라스틱이 약간 좀 무광 느낌이어서 911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은 여기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포르쉐와 비슷하죠. 디자인은 조금 다르고요. 실내에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기어레버 위치죠. 기어레버 자체의 그 디자인은 신형 911과 비슷한데, 신형 911은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타이칸은 이 계기판 바로 이 모니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어레버가 어디 있는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R&D는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전원 버튼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습니다. 전기차지만 포르쉐의 전통대로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죠. 이 전원 버튼은 눈에 잘 들어오게 크기가 큰 편이고요. 반면에 그 디자인은 뭔가 가전제품의 그 전원 버튼 같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인데 디자인은 포르쉐의 전통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3개의 계기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각각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이제 훨씬 많죠. 지포스 이쪽에 표시가 되고, 예를 들면 911 같은 경우에는 이 지포스가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타이칸은 왼쪽에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가운데 속도계가 표시되는 부분도 이 스크롤을 돌려서 여기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맵을 누르면은 전체 화면에 내비게이션 맵이 뜨고요. 그리고 이쪽 화면에는 내비게이션과 트릭 컴퓨터, 스포츠 크로노, 드라이브 모드 등의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노멀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인지,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보다 드라이브 모드가 더 많죠. 타이칸은 물리 버튼을 사실상 없앴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이 감쇠락이라든가 차고 조절 버튼은 보통의 그 포르쉐에는 센터 패시아 있잖아요. 이 차는 이 계기판 끝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에는 더 잘 들어와요. 사용하기도 더 간편하고. 그리고 계기판 가장 왼쪽에는 등화류 관련 버튼이 있습니다. 타이칸이 작은 차는 아닌데 그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시트의 크기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좌우를 지지해주는 기능성이 좋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배터리가 밑에 깔리기 때문에 그 시트 포지션은 가장 낮게 해도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잠기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이 나오죠.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은 좋은 편입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원터치고요. 이 도어 포켓의 위치가 이 손과의 거리가 꽤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버튼류에 비해서 이 윈도우 버튼의 그 촉감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차 크기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성이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하나 반 또는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휠베이스 생각을 하면은 그 무릎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죠. 그리고 1열 시트 밑으로도 여기 딱 막혀 있어 갖고 신발이 안 들어갑니다. 이 시트 자체로만 보면은 꽤 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열 시트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고요. 그 쿠션의 길이도 적당합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반면에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대부분의 독일차가 그렇듯이 좀 이렇게 서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차들은 2열 시트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 시트와의 그 높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전동식이고요. 여기 버튼으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366리터인데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죠. 이 트렁크 용량은 C 세그먼트 해치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더 커 보여요. 예, 타이칸 중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터보 S고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좀 미래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이 실내에 이렇게 액정이 많아요. 액정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고, 이 계기판도 요즘에 뭐 디지털 계기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좀 되게 커서 뭔가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가 온된 상태고요. 이렇게 속도가 뭐 30, 40일 때는 통상적인 전기차의 그런 소리 있잖아요. 우웅 하는 소리. 그 소리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2열에서 동승을 했는데 그 승차감이 약간 그 성격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 이트론과 비슷한 그런 좀 쫀쫀한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그 상하의 움직임이에요. 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물론 이트론 대비해서 이제 2열의 승차감만 보면은 이제 휠하우스 쪽에서 이 차는 하체 방음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 상하의 움직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쫀쫀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전기차에 비하면은 이 가상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좀 크네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차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사운드가 우웅하고 굉장히 좀 넓게 퍼져서 나옵니다. 지금 속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샀던 그 파나메라 GTS와 비교하면은 얘가 뭔가 좀 묵직하면서도 빠른 그런 느낌? 이 차가 무게중심이 911보다 낮은데, 왜냐면 배터리 밑에 쫙 깔았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911보다 낮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차의 거동이 더 무게중심이 낮을 수는 있어도 뭔가 운전자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갖고 지금 이제 가장 낮게 해도 보통 이런 승용 형태의 포르쉐를 하면은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이제 푹 잠기잖아요. 파나메라도 그렇고 이 차는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약간 좀 껑충합니다. 파나메라에 비하면은. 그래서 코너 돌 때 차는 이제 안정적인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 시야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바닥에 쫙 깔린다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쫑쫑처럼 한 90km에서 이렇게 딱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니까 반응이 빠른 건 당연한데 보통의 전기차들은 순발력 또는 중간에서 이제 가속할 때 킥다운 할 때 그게 참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전기 모터의 특성상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토크가 이제 확 낮아지는데 이 차는 지금처럼 한 60? 이 차는 방금처럼 한 90에서 킥다운 하면은 확실히 이게 토크가 세니까 이렇게 90, 100에서 킥다운해도 보통 전기차들 정지 가속할 때만큼 빠르네요. 자, 이제 역습하는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다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멀 모드고요. 여기 두 번째 랩에서는 스포츠 사운드 부분도 모니터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바꾸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니까 지금처럼 일상적인 가속 페달 그 정도 상황에서는 이 가상 사운드가 엔진 소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이트론 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차도 그렇고 제규 IPS도 그렇고 가상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엔진 소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 타이칸은 더하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엔진 소리 끝내주네요 라고 얘기를 할 뻔했어요. 이 속도 막 높아지면 회수 높아지면은 소리가 엔진 소리가 좀 많이 흡사하거든요. 물론 전자적인 그런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보통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상 엔진 사운드보다는 훨씬 엔진 소리에 가깝습니다. 차는 저 코너 돌 때 그 사휠 조향 있잖아요. 그게 좀 유난히 더 뭐라 그럴까 개입을 많이 한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타이트한 코너 지날 때. 그리고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타이칸이 가속력이 좋은 게 2단 기어 때문이죠. 그러니까 1단 기어는 정지 가속에서 그런 순발력을 위해 설정을 했고요. 2단이 이제 고속인데 대략 한 70km, 72km 그때 이제 2단에서 바뀌죠. 제가 오늘 잠깐 좀 짧게 타봤지만 이트론도 그렇고 이 타이칸도 그렇고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전통적인 전기차 고객을 위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의 고객을 처음 이 전기차로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좀 제품 개발이 기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트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기차로 인한 무슨 이질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적거든요. 차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요 타이칸도 기존의 이제 포르쉐 고객이 이제 전기차도 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딱 그런 그 니즈에 맞게 그렇게 기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로써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